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수학의 아름다운 서브스터디 시간이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2시간으로 제한이 돼서 아마 녹화도 2시간 이전에 끝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어떤 갖고 계시는 질문들 좀 나누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말로 설명해보는 어떤 시간도 좀 가져보려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들 이것저것 나누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처음 진도 나간 거, 모티베이션부터 이제 차근차근 제가 복귀해 보면서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을 스스로 뭔가 설득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거기서 좀 문제가 발생해서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나 조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기가 뭐지? 근해 공식을 이제 만들고 싶다.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선 복소수 계수가 가장 좋으니까 C 오브 X에서 시작을 했고, 거기서 폴리노미알들의 근해 공식을 구하는 거는 사칙 연산 그리고 레디컬들을 가지고 그 개수를 이렇게 조합해서 X를 찾고 싶은 건데, 이게 가능하냐? 이 질문에서 시작을 해서 C 오브 X를 들고 온 거, 여기까지는 알겠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헷갈렸던 부분이 전 방정식이랑 다항식도 조금 구분은 가는데 여기 자꾸 조금 아직 그 미묘한 차이가 좀 불편하고 그래서 저는 방정식을 푼다. 이거를 다항식의 해집합을 구한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갔는데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또 어떻게 이 두 개를 구분하시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C 오브 X 코션트 X 마이너스 알파 이 아이디얼이랑 C 이게 동형인 건 알겠는데 이 맥락에서 그리고 이밸루에이션 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도 알겠는데 저희가 근해 공식을 구하는 맥락에서 이 개념이 정확히 왜 나오게 됐는지 교수님 설명 들었을 때는 C 오브 X를 C로 만들고 싶다, 1차로 만들고 싶다. 그리고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 티어럼 그리고 퍼스트 아이소모피즘 티어럼 생각하면 이걸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명하셔서 당연하지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근해 공식을 만들고 싶다 하는 것부터 C 오브 X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제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니까 바로 C 오브 X에서 이 쿼션트를 생각하고 C랑 동형이다.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척척 진행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이 일련의 생각 과정을 어떻게 모티베이션을 혼자 이렇게 넣으셔서 네, 자연스럽게 만드셨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럼 혹시 그 질문, 그 맥락은 이해했는데, 그러면 이제 정확히 해주시는 질문을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로 요약하면 근해 공식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C 오브 X 쿼션트 X 마이너스 알파와 C랑 동형이다. 이거를 왜 생각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밸루에이션 맵이 교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 이밸루에이션 맵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세요, 음미해 보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밸루에이션 맵을 음미하고 생각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어떤 나누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 선생님들은 포인트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이벨레이션 매핑을 왜 생각해야 되는 맥락은 저희가 그 복소당식 그 CX에서 F 하나를 골랐잖아요. 그다음에 그 F를 C에서 C로 가는 함수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죠. 그 맥락에서 저희가 그 매핑을 F 고르는 것마다 F 알파, 즉 이벨루에이션 매핑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벨루에이션 매핑이 아니면 저희가 그 방식을 어떻게 함수로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오히려 반대 질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지현 선생님?
그러니까 저희가 그 F를 함수로 봤던 이유는 이벨리에이션 매핑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거고, 라고 말하면 대답이 될까요? 네. 그러면 C of X 쿼션트 X 마이너스 알파가 생기면 그 원소들 방식을 함수로 보기 위해서 이벨리에이션 맵을 도입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이벨리에이션 매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F 잡는 것마다 F 알파를 잡아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F를 함수로 보는 관점이 알파마다 F 알파로 쏘는. 근데 그 F 알파로 쏜다는 것 자체가 이벨리에이션 매핑을 생각해야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값을 넣는다는 행위 자체를. 그리고 함수를 원소로 저희가 봤었잖아요. 원소를 함수로 보고 싶었는데 그 이유가 납득이 다 잘 가셨나요? 나중에 그냥 일반 한으로 가서도 일반 링으로 가서도 원소를 함수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희가 결국엔 방정식 해를 찾는다? 일단은 그런 얘기를,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 방정식이라면 거기에 뭔가를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뭔가 대입해서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엔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그 대입하고, 그다음에 링에 있는 원소를, 어, 함수로서 또는 이걸 방정식으로서 볼 수 있게 하려면 그냥 그 CX에서 했던 과정을 그냥 똑같이 이렇게 좀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때마다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그, 그래도 최대한 그 맥락은 똑같이 비슷하게 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요? 저는 이제 강지현 선생님께 질문 하나 좀 드려보고 싶은 게, 만약에 그 근해 공식과 갈루아 이론, 어떤 근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 저희가 어떤 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로서 COX에서 C로 가는 어떤 함수들을 생각을 했고, 그런 것,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그 근의 이야기랑 왜 연관이 되어야 되느냐 말고 그 환에 대한 이야기들만 봤을 때에서는 크게 불편함이 혹시 없으신 걸까요? 그것조차, 그 일면조차도 좀 불편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괜찮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정확한 맥락은 이제, 여기서 근해 공식을 왜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맥락을, 아니요, 저는 갑자기, 그러니까, 환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갑자기 뭔가 정의역과 공역이 되게 뭔가 멋있어졌다는 점? 뭔가, 네. 함수의 원소가 다항식이다. 이것까지는 되게 너무 자연스럽고 일리먼트한 것 같은데, 뭔가 갑자기 정의역이 맥사이디얼이라는 이름이 붙고, 맥사이디얼 모임이란 붙고, 이거는 갑자기 멋있어진 것 같고, 제가 불편한 점까지는 아니고 좀 궁금한 점은 갑자기 C 오브 X까지 C 오브 X를 들고 오는 것까지는 너무 자연스러운데, C 오브 X 바이 쿼션트 X 마이너스 알파, 이것도 사실 자연스럽거든요. 왜냐하면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이 아이디얼이 알파를 해로 갖는 그런 방정식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자연스러운데 이 동형을 생각해서 굳이 뭐를 하고 싶었던 걸까? 이밸루에이션 맵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일련의 사고가 그냥 쭉 이어진 걸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뭐 함수로 정의해서 맥사이디얼 정의역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사고 과정이 이렇게 어떻게 뭐 이렇게 방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네, 전 좀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저도 코멘트를 좀 남겨보자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해 공식에 대한 맥락은 아직 아는 게 많이 없고,
크게 와닿는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근해 공식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게 머나먼 이야기의 첫 출발점으로서 그냥 일단 여기에 집중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한다면은 그 C를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그거 같아요. C를 왜 CX 쿼션트 맥시멀 아이디얼로 봐야 됩니까? 동형으로서 이게 질문이 맞으신 것 같아요. 말하다 보니까 좀 와닿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왜냐면, X-알파 아이디얼이 알파를 넣으면 0이 되는 다항식들 모임이니까, C 오브 X에서 알파 마이너스 알파들을 쿼션트하면 C로 동형이 된다. 이거 자체의 그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항식에서 방정식을 만들어낸 걸 수 있지 않나. C 오브 X에서 제가 왜 C 오브 X 쿼션트 X 마이너스 알파는 C와 동형이다. 이거를 생각해야 되냐, 이 질문을 던졌었는데, 다항식에서 방정식을 생각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말하면서 들었는데, 좀 틀린 생각일까요? 그 방식에서 방정식을 생각한다는 게 혹시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왜냐면 C 오브 X는 다항식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C 오브 X 쿼션트 X 마이너스 알파는 C와 동형이다. 이렇게 하면은 C 오브 X 쿼션트 X 마이너스 알파는 셀 오브 코셋이니까 X 마이너스 알파 fx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게 C와 동형이다 하면은 또 이벨루에이션 맵이 거기 이벨루에이션 맵과 좀 대응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방정식으로 또 저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항식에서 방정식으로 넘어가고 싶은 욕망에서 만들어진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하면. 어, 네. 일단 제가 조금 제 의견도 조금 공유를 드려보자면 특히 방정식에서 그 C 오브 X 쿼션트 X 마이너스 알파를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제로셋을 클로우셋으로 보기 위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어 그러니까 저희가 C 오브 X에서 C로 가는 함수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원래는 두 개를 다 벡터 스페이스로 보고서 저희가 출발을 했었잖아요. 벡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어 리니얼 트랜스포메이션으로서 C 오브 X를 무한차원 벡터 공간으로 봤었고 C1을 그냥 어, 뭐 2차원 벡터 공간 뭐라고 한다면은 그걸로 이제 그 커널로 만들어서 차원정리가 그 제1 동형 정리를 써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가 어 이제 그거를 이제 환으로 가가지고 링 호모몰피즘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C 오브 X에서 C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 여기서 C 오브 X는 함수들의 모임이잖아요. 함수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네 그래서 어 여기서 C 오브 X에서 C로 가는 링 호모몰피즘에서의 제로셋을 클로셋으로 보는 관점을 다항식 어떤 다항식 F를 가져서 그럼 F는 C에서 C로 가는 함수인데 거기에서 제로셋이 있겠죠. 그러면 그 제로셋이 뭐 예를 들어서 C에서 C1에서 C1으로 가는 거니까 한 뭐 파이나이트 개 정도 있을 거잖아요. 제로셋이. 그거랑 이제 C 오브 X에서 C로 가는 함수의 음,
아, 잠시만요. 음, 음, 네, 그러면은 C 오브 X에서 C로 가는 함수를 생각할 때, 아, 만약에 그, 네네네. 그 죄송한데 하나만 그 C 오브 X에서 C로 가는 함수랑 C 오브 X 코션트 X 마이너스 알파에서 C로 가는 함수랑 다른 거죠. C 오브 X 마이너스 쿼션트 X 마이너스 알파에서 C 오브 X로요? 아니요. C 오브 X 코션트 X 마이너스 알파에서 C로 가는 함수랑 C 오브 X에서 C로 가는 함수랑 다른 거죠. 지금 말씀하신. 네, 네, 다른데 혹시, 네, 근데 이제 저는 C 오브 X 쿼션트 X 마이너스 알파에서 C로 가는 함수, 그러니까 후자로 말해주신 거는 저는 그 방금 저는 언급한 적은 없는데 혹시 제가 언급을 했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네네. 그, 의미하시는 게 맞나요? 네네. 잠시만요. 음, 잠시만요. 제가,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음, 천천히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 계속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쿼션트 하면 왜 클로즈 셋이 되는지 계속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라 사실. 네네네. 근데 그 부분은 아마 좀, 네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들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밸류에이션 그 맵이 어떤 그 느낌, 맥락, 어떤 형식인지 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계신지 저는 뭔가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게 어떤 직관을 가져야 할지를. 다른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한데 제가 좀 늦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쿼션트를 왜 지금 그 클로즈드로 보는지 그게 맥락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게 맞나요? 맥락을 제가 짧게 설명드리자면 지금 열애? 제가 몸빵한다고 처음 질문을 드렸었고요. 제 첫 질문이 교수님께서 처음 시작한 것부터 제가 이론을 백지에서 시작하려고 써보면서 제가 스스로를 납득하려고 했는데 납득이 안 되는 지점이 있어서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스스로 모티베이션을 이렇게 만들어서 납득을 시켰느냐 이렇게 여쭤보았고 근해 공식을 구하는 그런 모티베이션에 시작해서 C 오브 X를 들고 나오는 것까지는 오케이 했는데 C 오브 X를 들고 나오는 것 후에 C 오브 X 코션트 X 마이너스 알파가 C랑 동형인 것을 왜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던졌었는데 그건 말하다가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 네. 이밸루에이션 맵이 왜 중요한가? 그것도 지용현 선생님이 대답해 주셔서 해결이 됐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한정서 선생님께서 여기서 코멘트 남기고 싶은 부분이 C 오브 X 커션트 X 마이너스 알파 이 부분에서 남기고 싶은 코멘트가 있는데 이 쿼션트를 하는 이유가 제로셋을 클로즈셋으로 만들고 싶어서 인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더 나누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생각을 정리하시는 중이시고, 윤정민 음, 선생님께서 그 이밸루에이션 맵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깊이 하고 싶다고 음, 아, 하고 싶, 지금 나온 맥락에서 그 예전에 그 교수님이 처음에 그 다리스키 토폴로지 처음 설명하실 때 이제 그 제로셋을 왜 우리가 오픈이 아니라 클로즈드로 볼까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교수님이 그냥 아마 제 기억에는 그냥 뭐 클로즈드로 보든 오픈으로 보든 우리 마음이니까 그냥 클로즈드로 본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이해를 그냥 덧붙여 보자면
저희가 그 오픈이랑 클로즈드의 가장 그 큰 차이가 그거잖아요. 오픈은 알비트러리 유니온에서 오케이고, 그다음에 맞나요? 맞게 말했죠. 네, 클로즈는 알비트러리 인터섹션에서 괜찮은데, 저희가 지금 임의의 큰 폴리노미얼 셋에서 항상 그 전부에서 겹치는 어떤 제로들을 생각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VF1 해서 이 F 어쩌고의 그 인덱스가 단순히 유한계를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맥락에서 하신 건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 맵을 왜 보는가는 제 생각은 그냥 약간 단순하지만 어 되게 입 바른 소리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맵 중에 그냥 하나를 보기로 한 거잖아요. 그 저희가 그냥 그 CX라는 포리노미얼에서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링의 원소를 함수로 봤듯이 다른 링도 한번 봐보자라는 것에서 출발을 했듯이, 그냥 이밸류에이션 맵을 토대로 지금 어떤 수학이 뭔가 좀 영감을 많이 끌어왔으니까 그냥 그거를 보고 있을 뿐이지, 사실 뭐 또 다른 그냥 뭐 GX에다가 그냥 어떤 좋은 예시를 저희가 많이 뜯어보면 또 뭔가가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예시의 일종일 뿐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맵이라는 그놈이 이제 테일러 전개 이런 거랑 막 좀 이제 할 말이 많으니까 상수항을 보고 이런 거랑 좀 그런 맥락에서 예시들을 가져오신 게 아닌가 그냥 네, 생각을 남겨봅니다. 그 이밸류에이션 매핑에 대해서 제가 얘기 더 해보자면, 이밸류에이션 매핑이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다항식을 함수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오픈 퀘스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밸류에이션 매핑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항식을 함수로서 보는데, 왜냐면 알파마다 F 알파를 쏴주면 되니까. 그럼 이밸류에이션 매핑이 아니면 다항식을 어떻게 함수로 보겠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 윤정민 선생님 뭔가 질문은 이밸류에이션 매핑이 어느 맥락에서 어디에 정의되었느냐 이것도 포함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다항식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냥 직관적으로 C에서 C로 가는 함수에서 볼 수 있는데, 그걸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맥락이 이밸류에이션 매핑이라는 거죠. 왜냐면 알파마다 F 알파를 쏘면 뭐 C에서 C로 가는 함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밸류에이션 매핑이 필요한 거죠. 라고 얘기하면 혹시 답이 될까요? 저도 여기 약간 찜찜한데, F마다 F 알파로 쏴주는 것은 그 C 오브 X에서 C로 가는 이밸류에이션 맵인 거잖아요. 네. 그게, 그게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그, 원, 그, 그니까, 네. 근데 그게 어떤 맥락에서 이제 환의 원소를 함수로 볼 수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음, 그럼 제가 지난번 적었던 거 다시 한번 적어보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항식을, 저희가 CX에서 하나를 골랐을 때 얘를 F를 보는 맥락이 직관적으로 뭔가 알파 하나 넣으면 거기에 대응되는 값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C에서 실거나 함수를 볼 수 있다는 게, 여기서 알파마다 이 F 알파를 보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게 다항식을 함수를 보는 관점 자체가 현재 저희 맥락에서 여기까지 동의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뭐냐라는 걸 얘기해야죠. 이거의 정체를 저희가 F 알파에서 CX에서 C로 간 함수고, 얘는 F마다 F 알파를 기정할 건데, 요거의 정체가 이베르션 매핑에서 함수를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 맥락에서 봐야 될 게, 그러면 이 F 알파는 서젝티브하기 때문에 이 이미지 매핑의 이미지는 그 코도메인 전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저희가 사실 여기는 C라고 표기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는 것은 F 알파 이미지를 본다는 거죠. 왜냐면 F 알파를 모은 거잖아요.
그럼 그 이별식 매핑의 그 이미지들을 모은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버스 다이비스트 몰피즘에서 여기 볼 수 있는 게 CX 커널 파이 알파랑 동형이라는 게 이게 버스 다이비스트 몰피즘의 결과인 거고. 저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알파는 F 알파로 써주고, 뭐, 네. 베타는 F 베타로 써주고, 네네. 감마는 F 감마로 써주잖아요. 네네. 근데 F 베타랑 F 감마는 이미지 오브 파이 알파가 아니라 이미지 오브 파이 베타, 이미지 오브 파이 감마 이런 식이 혹시 들어가진 않나요? 아,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뒤에 나중에 여기 요런 걸 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이미지 오브 파이 알파 얘는 이제 그러면은 걔조차도 디스조인트 유니온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그 F를 저희가 처음에 C에서 C로 가긴 했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베타마다 얘는 F 베타로 가야 되고 감마는 얘는 F 감마로 가야 되니까 다 다른 그 이미지란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저희가 F를 최종적으로 봤던 모습이 어떤 X-마이너스 알파, 알파인 C에서 CX, X-마이너스 알파의 디스유니트 유니온을 봤던 건데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맥락 자체가 이거 F 알파마다 정해주는 거고 그 알파마다 다 다른 매핑이기 때문에 제가 결국엔 디스조인트 유니온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디스조인트 유니온이 하는 거죠. 이거 다 이용현 선생님, 다른데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는 거죠. 그 맨 밑에 적은 것 좀 혹시 다시 보여주세요. 네, 요거 거기서. 말씀이신가요? 네네. 거기서 네. 디스조인트 유니온 되는 이유 한 번만 더 죄송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음, 그 필기 한 번만 더 네네.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못 들어가지고 잠깐만. 그 밑에 필기. 다른 거 봤죠? 네네, 감사합니다. 음. 약간 어, 당연한 소리일 수도 있겠는데 이게 네네. 네네. 이미가 알파라서 의미가 있는 거였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랄까, 그 어차피 알파를 넣을 거면 그냥 알파를 넣어진 F에 알파를 넣어서 만들어진 어떤 뭐 벡터 공간이라 부르든 그거만 상상해도 되는 게 아닌가 했었거든요. F라고 상상을 안 하고 애초에 이벨루션 매핑을 F에서 가는 거니까. 아마 윤정민 선생님 마이크가 켜져 있을 때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면은 아마 좀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만 그런가요? 네, 네, 이제 하울링 없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애초에 F 알파 생각할 때 제가 이거 표기를 괜히 알파를 픽스한 게 아니라 이게 알파마다 매핑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마다 이미지 생각한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엔 뭐 할 수 있게 디스조인트 유니온밖에 없냐라고 지난번에 김동현 박사님이 코멘트 해주신 부분들이 있고요. 그 약간 정리 리마인드 다시 하자면 저희가 F 그 이베르시 매핑 생각할 때 알파를 애초에 고정시키고 저희가 출발을 했고 이게 근데 어쨌거나 얘는 그 CX에서 실어 가는 함수라는 건 변함이 없는 거고 F마다 F 알파로 쏴주는 이런 이베르 매핑 생각했고 이런 관점 하에서 F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냥 직관적으로는 C에서 C로 가는 함수로서 알파마다 그 F 알파로 쏴주는 녀석들을 보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미지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왜냐면 얘는 이미지 오브 F 알파고 얘는 이미지 오브 알파 베타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얘 동형이 이제 CX에서 X-마이너스 알파니까 얘를 CX, X-마이너스 알파 얘네들을 디스조인트 유니온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 X-마이너스 알파라는 걸 조금 뭔가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는 요거 각각의 알파나 그런 거 대신에 그 커널들 얘네들을 모아놓은 거서 저희가
지금 더 추상을 해 나가는 과정이고, 현재 저희가 이런 프레임워크로서 정수도 봤었겠고, 이게 커뮤니티브 링에도 적용된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또 질문이 있는데요. 그럼 원래는 이제 C of X에서의 원소들을 저희가 그냥 자연스럽게 함수로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씀해주신 이밸류에이션 맵 파이 알파라는 게 있어서 걔가 F라는 그 원소를 딱 봤을 때 얘가 알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매핑을 걔가 해주니까 그런 알파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다 어떻게 매핑되는지를 정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함수로 보는 관점이 되고 그거를 뭐 다른 링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수환 같은 경우에도 그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프라임 아이디얼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아이디얼마다 그 아이디얼로 코전트한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정수의 어떤 원소가 어디로 매핑될지를 다 정해주는 그런 맵을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서 그런 애들을 다 모아줬을 때 그게 정수의 원소를 함수로 보는 관점이 된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네네. 그래서 그런 프레임워크로 똑같이 정수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어, 한 번 더 제가 더 적어보자면, 저희가 처음에 그 CX에서는, CX에서 C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얘를 fx마다 f 알파가 파이 알파에 f였던 거고, 요로 맥락해서 저희가 봤던 게 x-알파, 알파에서 C로 가고, 얘마다, 요런 관점을 저희가 봤었던 거고, 저희가 정수에서는, 여기 F는 저희가 CX 그런 거고, 저희 정수에서 뭔가를 고른다는 것은 이 정수를 어떻게 함수로서 추상으로 해나가냐면 위의 프레임워크로서 그러니까 정수에서는 맥시멀 아이디어를 이제 PG니까 얘 P 프라임에서 P마다 Z-PG 이렇게 가는 프레임워크고 그럼 이걸로 해서 그런 어떤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매핑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뭐 푸사이랄까 푸사이 그럼 얘는 정수에서 GP로 가는 매핑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거의 매핑은 M마다 M 모두 P로 주면 충분히 여기 CX에서 마찬가지인 작업들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매핑 이렇게 주는지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저 이밸류에이션 그 맵을 생각하는 거는 좀 들어보니까 먼저 CX에서 C로 가주는 맵에서 알파를 evaluation at 알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evaluation 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임의의 다항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선택된 다항식에 대해서 만약 알파를 고정시키면 그 알파를 대입할 수 있으니 그 선택된 다항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일단 들어있는 것 같고, 또 이것을 생각하는 좋은 점이 뭐냐 했을 때, 우선 CX에서 C로 가는 그 링 호모모피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수적으로 보존되는 어떤 무언가를 보는 거잖아요. 집합적으로는 다르지만. CX랑 C는 집합적으로는 다르지만 일단 둘 다 링이고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일정한 무언가를 보존시켜주는 그게 링 호모모피즘으로 보고 싶은 건데 CX가 조금 불편한 점은 그 벡터 스페이스의 관점에서는 무한 차원이라는 거죠. 오버 C에서. 왜냐면 그 베이시스가 1, x, x제곱, x제곱, xn제곱 뭐 쭉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CX의 집합으로서 C가 있는데 C라는 이 복소수 집합은 일단 오버시에서는 유한 차원이죠. 벡터 스페이스로서.
그래서 CX라는 전체를 보는 대신에 그것의 부분 집합 일부만 보자. 근데 일부만 봤을 때 장점이 좀 명확하죠. 일단은 좀 필드가 되고 또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이고 그래서 되게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C에서 보존이 되는 그 무언가를 보고자 CX와 C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 매핑을 보는 거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인 뭐 커널을 따져볼 수 있고 이미지를 따져볼 수 있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X를 전체를 보기에는 너무 넓으니 그것에 좁혀서 보자 부분 집합을. 그래서 그거를 C로 보는 거고 이게 서젝티브 맵이니까 네 그래서 그 맵을 보는 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서젝티브가 되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서젝티브가 아니면 그 여기 알파 이미지가 그 공역 전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서젝티브 그 매핑이라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다. 너무 훌륭한 통찰을 주셨어. 조명주 선생님, 지영애 선생님, 너무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항식에서요, 그 저희가 어쨌든 근해 공식을 보는 맥락 안에서 이밸류에이션 맵을 좀,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일단 커널이 바로 그 근들의 역할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CX에서 C로 가주는 그 알파에서 그러니까 CX에서 C로 가는 그 알파를 대입하는 것으로서 했을 때, 바로 그 커널이 곧 그 근들을 보게 되니까 거기서 좀, 근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근 기준으로 말한다면 음, 자꾸 노트를 켜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건 제가 하나만 생각을 해볼게요. fx를 뭐 대충 이렇게 cx 골랐다고 치면 근은 여기서 명확하잖아요. 1 아니면 2. 근데 이 f1을 넣었을 때 0이라는 얘기로서 저희가 보고자 한다면 그냥 얘는 인수정리에 의해서 fx는 x-1 해서 뭐식이 있고 플러스 0이라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를 그냥 다르게 얘기하면 fx는 0 플러스 x-1라는 어떤 코셋의 원소다라고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요거를 그냥 또 바꾸면 cx x-1에서의 f를 보면 얘도 0이거든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쿼션트 셋 얘기는 전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되는 이유는 결국에 또 퍼스트 아이소모피즘 티어럼 때문인 거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해집합을 관심 있어 하잖아요. 근데 해집합은 그냥 커널로 충분할 텐데, 저희가 함수의 해집합 얘기할 때 맥사이디얼의 모임이 나왔잖아요. 전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면 맥사이디얼의 모임이지라고 받아들여졌는데 다시 생각하면 커널로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면 어, 괜찮을 부분이지만 그거는 제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위상수학 맥락을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저도. 근데 위상수학의 맥락을 끌어들려면 그 맥스 아이디어 기준으로 뭔가를 해야지 그렇게 끌어들일 수 있구나 정도로만 일단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 맥락에 공감을 하는 게, 이걸 진짜 기하로 보고 싶은데, 기하적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위상이라도 한번 줘보자. 왜냐면, 저도 이것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한 1000년 지나가지고 대수기하는 분야가 좀 약간 다른 시대에 나왔으면, 굳이 뭐 위상적인 토대를 이렇게 쌓고 안 오지 않았을까.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완성된 그런 수학 같은 게 위상밖에 없으니까 그냥
뭔가 위상적인 공리를 막 끼워 맞춰본 게 아닐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이 자리스키고 뭐고 나발이고 다 나온 지 한 10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미적분학 같은 거랑 비교하면은 굉장히 신생 학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 저도 지영 선생님 말씀처럼 그냥 위상을 써보고자 그냥 한 게 아닌가 그냥 그 생각합니다. 저는 위상을 네, 도입하는 것까지는 위상을 도입하면 장점이 있으니까 위상을 도입하겠구나.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을 정의하는 부분에서 다른 선생님들은 그럼 그냥 어떻게 생각을 좀 발전시키시고 그냥 그럼 엄청 편하게 납득시키건 아니신 건가요?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가 보는 프레임워크 자체가 어떤 특정 공간 위에 놓여진 함수들의 모임으로서 보는 맥락에서 일단은 위상이라는 공간에서 보고자 하는 거죠. 물론 구조가 더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저희는 일단은 위상에서라도 조금 보자라는 맥락에서 지금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CX에서는 그 CX라는 그 대수적 그 집합이 주어진 것은 일단 대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연산이잖아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근데 그 CX 안에는 우리가 그 CX의 원소를 그 다항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함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함수의 그 정의역을 보면 그 정의역을 공간으로 보는 거죠. 그 공간 위에서 정의되는 함수들을, 그러니까 사실 거꾸로 보는 거죠. 먼저 그 함수들을 모아놓고 그 함수의 정의역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근데 그 공간의 맥락이 뭐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토폴로지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의 토폴로지는 그 해로서의 그러니까 해집합으로서의 그 토폴로지를 준 것이죠. 그래서 변수가 하나일 때는 코파이나이 토폴로지로서 직관을 주니까 그래서 클로우드 셋으로서 이게 보는 게 좀 직관적이고 근데 이게 변수 두 개 이상부터는 이게 뭐 자명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것에서 일단 해집합 그 위상 공간으로 주는 것. 그게 정의역 공간이고, 어, 뭐 어쨌든 그 기하적인 세계에선 할 수 있는 것은 그 위상 공간에서는 이게 가깝냐, 좀 머냐 이야기잖아요. 그 점과 점 사이에.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는 꼭 컨티뉴스하다라는 얘기부터 할 수 있잖아요. 가장 물러난 지점에서는, 토폴로지에서는. 근데 한편으로 그 토폴로지 위에서 정의된 그 어떤 그 함수들은 이제 대수적 대상으로서 거기서 이제 더하고 곱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앞서서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왜 쿼션트를 했을 때 클로즈드 셋이 되느냐? 그거는 그 맵 두 개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R에서 R 쿼션트 I로 가주는 맵에서 그것의 정역 공간을 봐줬을 때 호메오몰픽하게 봐주는 것 같아요. C 쿼션트 I의 정역 공간을 마치 C에서의 정역 공간으로 이렇게 봐준 다음에 그것의 호메오몰픽한 센스에서 그 클로즈드 셋이다. 즉 사실 서브스페이스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주면 정말로 십자가 그 예시가 있었잖아요. 그 십자가가 정확히 클로우드 셋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예시를 봐야 왜 코션트가 클로우드 셋인지를 좀 보는데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도메인이랑 그 정하는 거는 저는 약간 그것도 또 좀 약간 초치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옛날에 예를 들어 그 CX가 아닌 그냥 뭐 G 같은 거의 원소를 함수로 보겠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럼 여기서 정의역과 공역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상수함수를 보자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냥 저는 그냥 그냥 약팔이죠.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거를 이렇게 보면 나중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라고 그냥 그런 결론에 가고 싶은데 이거를 그냥 지금 당장은 속 시원하게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물론 제가 상상하는 얘기지만 약간 발견은 거꾸로 이루어졌을 거니까 여기서 먼저 뭔가 발견이 되고 이제 시스템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저거 공역 그 막 뭐 디스조인트를 하네, 맥시멀 아이디어를 모으네 이러는 게 그렇게 막 좀 속 시원하지 않은 감정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그 몇 번 말씀하셨지만 그 누일 스테레오타치 때문에 막 맥시멀 아이디어를 점으로 보는 어떤 그런 가치관 자체는 자연스러운 편이었으니까 그냥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정도의 그냥
약간 찝찝한 그 정도만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강의를 들으면서 맥사이디얼 모임이 정의역이다 들은데 좀 궁금해하다가 어느 순간 강의를 듣는 지점에서는 납득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스스로 복귀하면서 제가 스스로 뭔가 혼자 쌓아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막혔, 막혔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유가 C 오브 X의 맥스 아이디어는 X 마이너스 알파 이거 다 모은 건데 이거를 다 모으면 그냥 모든 알파를 다 모은 거고 그럼 결국 C일 텐데 이게 해집합이면 음,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그냥 제가 노트 잠깐 공유해봐도 괜찮을까요?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나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잘 움직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집합을 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으면은 얘가 이제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다항식처럼 생긴 함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다항식의 해집합을 본다라는 말은 곧 어떤 그 다항함수에서 0이 되는 그 제로셋을 본다라는 말이랑 저희가 등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항식의 해집합이라는 말과 그, 그 다항함수에서 0이 되는 정의역의 집합이랑 같은 얘기잖아요. 그 의미에서 저걸 다항함수로 볼 때, 여기에서의 해집합이라는 얘기는 그 도메인에서 fx가 제로가 되는 녀석들을 모으는 건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림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C를 이제 리얼 라인, 그러니까 C1과 C1을 각각 리얼 파트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뭐, 리얼 파트와 리얼 파트를 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유한계가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저희가 그래서 했던 얘기 중에 이게 별로 그림상 이거에서 이제 코파이나이 토폴로지, 만약에 이거를 클로셋으로 주면은, 이 C, 이 C1에서 얘네들이 이제 코파이나이 토폴로지의 어떤 클로셋으로 주면은, 이게 토폴로지가 이 C1에서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림상 그 자리스키 위상으로 넘어가는 맥락에서 이 그림이 약간 직관을 주기에는 좀 부족하니까, 만약에 그, 이제 F를 C 오브 X, Y에서 이제 데려와가지고, 그래서 C2에서 C로 가는 걸로 보는데, 여기서의 해집합은, 그래서 이제 뭐, X, Y 이런 녀석인데, fx, y가 0이 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네, 만약에 얘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은, 또 여기서 C2니까 리얼 파트 이거 도메인에서 따오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어떤 해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C2를 위상 공간에서 이걸 클로스드라고 하면은 또 만약에 어떤 G라는 거를 또 생각을 해가지고 G에서의 또 그러니까 이건 F 해집합이고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뭐 이제 G의 해집합이라고 하면은 G의 해집합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두 개를 이제 클로셋 그러니까 해집합이 클로셋이 되어서 그게 어떤 자리스키 위상이 된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그러면은 교집합을 하면은 얘네들이 될 텐데 그럼 이거 세 개만 딱 지나는 방식을 찾는 건 힘들잖아요. 저거 세 개만 딱 원래는 이제 어, C 오브 X, Y에서 뽑았으면 그게 이제 다항식의 어떤 해집합을 만들면 분명히 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교집합하면 점이 나와버리니까 그냥 정의를 바꿔가지고 저희가 부분집합, 그러니까 함수들의 부분집합을 갖고 와서 그거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을 클로셋으로 주겠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함수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함수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F의 해집합과 G의 해집합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여기 세 개 지나는 녀석들을 그 뭐 F랑 G도 지나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저 F 해집합이 만약에 네, 만약에 잠시만요. 제가 좀 다시 이야기를 좀 천천히 할게요. 만약에 F 해집합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임의의 어떤 그 함수 G를 데려와서 G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거 합성은 아니고 이거 곱하기인데요. 얘를 해줬을 때 얘의 해집합 또한 이거의 해집합 또한 뭐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얘도 이게 되지 않겠느냐 뭐 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여기에 있는 이 요거를 해집합하는 게 뭐 F를 포함하는 어떤 부분 집합의 해집합 혹은 아이디어의 해집합 F로 생성되는 F로 생성되는 이제 아이디어의 어떤 해집합 이런 걸로 이제 어떤 부분 집합의 해집합으로서 연립방 정식의 해집합으로서 저희가 정의를 해서 그때 비로소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인터섹션과 유니온에 대해서 그게 부분 집합의 논리로서 이제 잘 된다라고 했었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F의 해집합이면은 어떠한 G를 곱해서 G 곱하기 F의 해집합도 되니까 이게 아이디어의 해집합이 되고 이런 얘기 했었고 그리고 그 했었던 얘기 중에 음, 네, 뭐 레디컬 아이디어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거는 잘은 모르겠어요. 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네, 근데 뭐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맥락에서 막 그래서 저 맥락에서 이 C2 이 C2를 이제 저희가 위, 얘네들이 이제 위상 공간으로서 보겠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주는 게 뭐 자리스키 위상을 해집합을 클로셋을 보는 자리스키 위상을 생각을 했던 거고 정의는 자리스키의 그 정확한 정의였나? 그거는 이제 F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연립방정식의 해집합과 F를 포함하는 아이디얼의 연립방정식의 해집합과 뭐 그거의 레디컬 아이디얼의 연립방정식의 해집합 세 개가 같은 같은 C2에서 같은 부분 집합이면은 그러면 이제 자리스키 위상의 클로셋으로서 잘 정의되는 뭐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그래서 막 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거를 뭐 일반적인 가환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바꿀 때는 네, 그래서 잠시만요. 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이야기에서 가환환의 맥락으로 넘어갈 때는 다시 이제 어 잠시만요. 여기서 좀 잠깐 질문이 있는데, 우선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질문은 F에다가 어떤 G라는 다항식을 곱하면 그것의 해는 저 F 표시된 그 F 그래프보다 해가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으로 하면은 어차피 그 공통해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네 임의의 G에 대해서 그 공통해가 어차피 저 F뿐일 테니까요. 네네네네 임의의 G. 연립방정식으로서는이죠. 네, 연립방정식으로서는 F라는 공통해밖에 받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생성된 것으로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공통해집합은 F 하나밖에 없게 되는 F의 해집합으로 다 이제 제한이 되는 공통해집합이니까 네, 그런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그 임의의 G에 대해서 G 곱하기 F의 해집합, 이 연립방정식의 해집합들을
자리스키 위상을 주는 게 아니라 저 C의 제곱 저기다가 위상을 주는 거였나요? 전 해집합에 위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어, 저희가 기본적으로 토폴로지라는 것은 파워셋의 서브셋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서브셋들을 모은 거. 그쵸? 그럼 저희가 제로셋들을 모았잖아요. 제로셋을 모았다는 것은 제로셋은 어디의 부분 집합이에요? C2의 부분 집합이죠. 네. 그럼 C2의 부분 집합들을 모았다는 것은 C2의 파워셋의 그 서브셋을 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히 토폴로지를 주는 건 C2에다 토폴로지를 주는 거죠. 괜찮나요? 아, 네, 해집합을 클로셋으로 보는 네, 그걸 다만 그걸 정합을 맞추겠다고 하면 그건 이제 뭐 전체 집합이랑 공집합이 거기에 포함되고 뭐 아비추어리 인터섹션이 어떻고 유니온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선 F가 클로셋이고 이미의 GF에 대해서 클로즈셋인 위상 공간 C2가 되는 게 맞을까요? 제로셋이 클로즈셋인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어 토폴로지를 클로즈셋으로 이제 저희 정의를 하면 토폴로지 원소가 클로즈셋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럼 저희가 제로셋들을 모았잖아요. 그럼 거기서 고른 건 제로셋이잖아요. 그럼 제로셋이 네, 클로즈셋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F랑 G 곱하기 F 이게 제로셋 아닌가요? 거기에 제로셋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괜찮겠죠. 제로셋. 그 다항함수 G 곱하기 F라는 다항함수가 다항함수잖아요. G랑 F는. 다항식이 네, 아니라 다항함수잖아요. C2에서 C로 가는. 네네. 근데 이제 그 공역의 C가 0이 찍히는 C2의 정의역의 집합. C, 그러니까 제가 말씀 이해를 한 게 다항식이 그 제로 그러니까 그 클로즈셋이냐 전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질문을. 그렇게 질문하신 거 혹시 맞으신가요? 아니요, 지금 제가 뭐 틀렸는지 잠깐 생각하고 있는데, 잠시만. 음, 저 여기서 GF가 좀, 지금 네. 잠깐만요. G랑 F가 지금 는 0이 아니라 그냥 C이니까 그거에 해 집합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 혹시 제가 한 말씀을 여쭤보시는 건가요? 아니, 지용현 아, 선생.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강정 선생님 질문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G랑 F가 클로즈셋이냐? 전 그렇게 들어가지고 답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질문하신 게 맞으신지. 네, 맞아요. G랑 F는 저희 여기서는 C2에서 C로 가는 함수고 저희가 그 클로즈셋이라는 것은 C2의 아, 부분 집합으로서 그 제로셋이 클로즈셋인 거죠. F랑 G는 그냥 그 함수인 거고요. 제로셋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C2의 부분 집합인 거고 그게 클로즈셋을 되게 하는 토폴로지를 제가 자리스키 토폴로지라고 부르는 거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명쾌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해집합들이 클로즈셋이 되게 모은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스키 이상에서 임의로 클로즈셋을 가져왔을 때 걔를 해집합으로 가지는 어떤 다항식이 존재한다는 건 지금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죠. 정확히 되는 것만 지금 클로즈니까 클로즈셋을 가져왔으면 걔를 그 제로셋으로 가진 F가 존재해야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그 지금 arbitrary 인터섹션들을 다 모아서 클로즈셋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다항 방정식을 무한히 많이 연립을 해가지고 그렇게 제로셋을 만들었을 때 걔를 해집합으로 가지는 다항식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뭔가 트리비얼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게 어, 지금 그 저희가 나이브하게 그 교집합이 곱이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약간 그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닐까요? 저도 지금 약간 지금 헷갈리는데 어 저는 그게 일단 자명하지 않잖아요. 일단 변수가 두 개만 돼도.
근데 꼭 하나의 다항식으로서 귀결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애초에 그 정의한 방식이 그 F, G, H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개의 교집합으로서의 로서 보는 것이지 꼭 그것을 마치 PID처럼 꼭 하나의 다항식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그 해가 클로즈 세신 해가 의미의 하나의 그 다항식으로 아니, 함수의 해로 표현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하나로 표현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강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이, 그러니까 그 토폴로지로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의를 바꾼 것 같거든요. 그냥 어떤 다항식들을 모은 집합을 생각을 해서 거기서 सब셋으로 생각을 하는 게.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원래 처음에 해주고 싶었던 거는 그냥 다항식 하나하나를 다 생각을 해서 걔네 집합을 다 클로즈셋으로 만드는 걸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연립방정식까지 생각을 해버리면 그렇게 인터섹션에서 만들어진 클로즈셋은 걔랑 어떤 매치가 되는 다항 방정식이 존재할 거라는 건 보장이 지금 안 깨지는 거죠. 죄송해요. 제가 그 말 잘못한 것 같아요. 보장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 그냥 베이시스일 뿐이지 그게 존재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제가 괜히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그러니까 그 CXY에서 그걸 예로 들면 그 녀석이 어떤 부분집합으로서 S를 가지고 오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그 부분집합 S에 있는 모든 그 F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공통근을 모으는 거예요, 공통근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그게 베이시스가 아니고 그냥 바로 토폴로지가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하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그때 그 그러니까 아까 정현주 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굳이 한 개로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개 해도 되고 결국엔 또 그런데 그 집합으로서 봐도 되지만 걔를 또 아이디얼로 확장해도 되고 아이디얼로 봐도 되고 뭐 레디컬 아이디얼로 해도 되고, 예, 그렇게 해서 베이시스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토폴로지가 된다고 그렇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아, 제 기억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임의의 부분집합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을 생각하고 걔가 그걸 포함하는 아이디얼의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이랑 메디컬 아이디얼의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이랑 세 개가 같으면은 이제 되는데 그게 클로셋이잖아요. 그래서 클로셋이니까 여집합이 오픈셋이잖아요. 그 여집합이 오픈셋이 베이시스가 되도록 하는 걸로 기억을 해요. 혹시 맞나요? 그러니까 그냥 그 폴리노미얼의 어떤 폴리노미얼 셋의 그냥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랭의 어떤 सब셋을 그냥 전부 다 0으로 만드는 놈이 클로즈될 뿐이지 이게 하나의 폴리노미얼 그러니까 이게 지금 PID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질문하고 계신 거 맞나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냥. 이거는 그, 자명하지 않죠. 실제로 아니고 아닐 그, 거고 아마. 혹시 제가 노트 하나 잠깐 공유해도 네, 괜찮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 8월 달에 올린 노트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게 프리노미얼링 토폴로지 제가 증명했던 거 올려둔 게 잠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로셋을 그러니까 제가 어떤 다항식의 부분 집합들을 모아주고 얘네들의 제로셋을 이렇게 규정을 했을 때 얘네 제로셋들을 모아준 게 저희가 토폴로지라는 걸 규정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아비추럴 인터섹션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그때 증명을 해보니까 얘 이거 제로셋들을 인터섹션하면 어, 제, 어떤 것에 제로셋이 바로 튀어나와가지고 바로 토폴로지의 원소가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로셋의 모임이 토폴로지가 아니라 제로셋의 모임이 클로셋이 되는 거여서 그거의 여집합을 생각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토폴로지 정의를 할 때 클로셋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비추럴 인터섹션으로서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오픈셋이랑 클로즈셋 정의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폴로지의 원소를 오픈셋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토폴로지의 정의잖아요. 오픈셋의 정의가. 네, 근데 여기서는 그냥 클로셋을 먼저 만들어서 네. 그거의 여집합으로 오픈을 정의하는 그게 아닌가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토폴로지 원소는 클로즈셋이 되겠죠. 토폴로지의 원소는 저 클로셋의 여집합이 아닌가요? 그건 오픈셋 기준으로 정의를 할 때의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오픈셋 기준으로 그 토포로지 정의하면 토포로지의 원소는 오픈셋이 되는 게 맞지만 저희가 지금 클로즈셋 기준으로 토포로지를 정의를 한 거잖아요. 그 제로셋을 토포로지로 아, 매트릭스를 정의가 그리고 그런 건가요? 그냥 그 이제 만드는 걸 그렇게 컨스트럭션 하는 거를 이제 클로스를 기준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정의 자체가 원소가 클로셋인 건, 정의, 정의 자체는 이제 보통 오픈으로 많이를 하는데, 클로셋으로 이야기를 해도 뭐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가 맞아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해집합이 얘는 오픈셋의 성질을 가진 게 아니라 클로스셋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클로셋으로서 이 토폴로지를 이제 구성했다. 네, 그 말씀이신 거 아닐까요? 그 저희가 지용 지금 선생님 말씀은, 아비추러리 인터섹션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토폴로지가 집합으로서 원소를 클로즈 세트를 모은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 같고요. 네, 그쵸. 그러니까 제가 아비추러 인터섹션으로서 증명을 하는 거죠. 음, 근데,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사실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클로즈 셋을 정의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모든 클로즈 셋이 다 정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거의 컴플리먼트로 오픈 세트도 싹 다 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은 것들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토폴로지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뭐냐 사실 토톨로지 그러니까 동어 반복이라서 그, 그 위상 공간의 원소를 오픈셋이라고 할 것이냐 클로셋이라고 이름을 지을 것이냐 크게 그 어차피 이게 서로 호환이 다 양쪽 관계가 다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클로즈 셋으로 원소로 보는 게 더 일단 자연스러운 방향이라서 그냥 원소 자체가 클로즈 셋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혀 무관하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자리스키 위상의 정의가 그 자리스키 위상이라는 토폴로지의 정의는 원소가 지금 클로셋이라는 건가요? 오픈이 아니라. 그거는 그러니까 방금 전명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긴 한데 그냥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말할 때는 토폴로지의 원소들을 오픈셋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근데 그냥 마찬가지로 이런 거를 클로셋으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토폴로지를 규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진짜 말장난이에요. 토폴로지의 원소를 오픈셋으로 보는 거랑 우리가 생각하는 오픈셋을 모아서 토폴로지를 만든 거랑 그냥 같은 말이죠, 사실 그냥. 근데 그냥 순서의 그러니까 제가 문제라고. 통상적으로 저희 오픈셋 기준으로 한다면 그 방식의 해집합의 여집합을 오픈으로 보는 그런 토포로지가 된다고 말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진짜 말장난이에요. 네, 뭐 네, 맥락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오픈셋 기준으로 한다면 그 다항식 해집합의 여집합이 오픈이다. 아니지. 네, 그쵸. 다항식 해집합의 여집합을 그 오픈셋으로 하는 토폴로지라고 하면 되고 그냥 클로즈셋으로 한다고 하면 그냥 그 다항식 해집합이 그 클로즈셋이 되는 그냥 그렇게 말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말할 때 그 해집합이 클로셋으로 보겠다. 사실 이 말보다도 해집합이 클로셋이 된다. 아니, 조금 뭐라 해야 될까? 그 클로셋의 성질을 갖더라? 사실 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맥락상 사실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보니까 클로셋의 성질을 가지니까 그래서 이로 인해서 토폴로지를 줄 수 있다. 이 공간에. 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조금 더 맥락상 말이 맞지 않을까. 뭐 거의 비슷한 말이긴 한데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좀 받아들일 때. 아까 제가 하려던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집합을 클로즈 셋으로 보는 건 맞는데, 클로즈 셋이 다 해집합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것들. 그러니까 해집합은 맞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다항식 하나를 하나가 아니죠. 구성하는. 하나인 건 모르는 거죠. 아니, 이거 보통 아니죠, 그렇죠? 그게 네, 그렇게 말하면 더 정리되는 것 아, 같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해집합들을 클로즈 셋으로 보는 이유가, 거기 어떤 뭐 위상적인 구조를 도입을 해서 뭔가 클로즈 셋의 다름으로 인해서 뭔가 대수적 구조에서는 또 다른 뭔가 작업들을 해서 얘를 해석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다항식 하나의 해집합이랑 클로셋이랑 지금 1대1 대응은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정보량에서 좀 잃어버리는 게 있지 않나 해서 이게 음, 솔직히 저 자리스키 마음에 안 들거든요, 굉장히. 자리스키가 진짜 이게 별로인 게 그
저또 말, 말 많이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미의 오픈셋이 자리스크에서는 다 댄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토폴로지랑 완전히 달라요, 애초에. 그리고 모든 게 컴팩트해요, 여기서는. 그래가지고 진짜 그냥 우리가 생각하던 위상이랑 아예 달라서 이게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이걸 위상이라고 취급해서 도대체 얻는 이득이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물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이상에서의 정리들을 쓸 수야 있겠지만, 이게 있으면은. 근데 여러모로 많이 달라서 그냥 말씀하신 맥락이 뭐였죠? 방금 그 김수미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해지팝이,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해지팝이라는 컨셉을 클로셋으로 옮긴 건데, 근데 옮기는 과정에서 해지팝이, 당식 하나의 해지팝이 아닌 것들도 같이 클로셋이 돼버리니까, 거기서 뭔가 정보의 손실이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질문입니다. 그 애초에 그 하나로만 되는 애들을 클로즈드로 보호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예, 이미의 어떤 F1부터 뭐 이런 애들을 언제나 그냥 하나의 뭉텅이로 봐가지고 그냥 클로즈로 박는 게 그냥 원래 생각이 아니었나. 그냥 예. 어, 그리고 이게 여러 개의 교집합을 볼 때 그 아니, 그러니까 다항식이 유한계일 필요도 없고 무한계여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무한계 다항식의 교집합. 그 교집합에, 그러니까 그 교집합이 뭘 보는 거냐면 그 해를 보는 거죠. 교집합. 그러니까 해로서의 교집합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해를 클로즈드 셋으로서 보려고 하는 거죠. 그 집합으로서의 인터섹션은 하면 할수록 크기가 작아지지 않나요? 칼리널리티가.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의 해는 하나의 방정식의 해보다 저는 작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많아질수록 교점이 작아지니까. 근데 다항식들 이렇게 곱하면 그 셋의 크기가 위상적으로 뭔가 커질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음, 뭔가 해집합이, 유니온. 뭔가, 네, 유니온이 뭔가 집합으로서는 작아지는데, 위상적으로는 뭔가 커질 것 같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지금 갑자기 이해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그, 아, 말, 저도, 이야기 꺼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해집합 구할 때 약간 좀 아이디어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차라리 아까 방금 강지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던 게,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한 개에 대해서도 방식에 대해서 해집합을 얘기가 되지만 걔가 생성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도 똑같은 그 해집합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그럼 두 개의 해집합을 교집합했다. 그러면 각각에 해당되는 아이디어 I와 J가 있겠죠? 그러면 교집합을 했으니까 해집합은 작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 I하고 J보다 더 큰 아이디어이 되지 않을까? I와 J를 포함하는. 네, 사실 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더 두 개를 교집합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디어를 I와 J를 음, 좀 더 크게 I도 포함하고 J도 포함하는 그러니까 아이디어 두 개를 더한 것 같은 뭐 그런 식으로 같은 또 이게 이퀄리티가 성립하지 않을까 사실은 또 조금 그런 것도 저는 이제 사실 조금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반대로 그럼 그 해집합을 유니온하면 그럼 얘네 해가 커지는 거니까 오히려 안에 있는 아이디어는 더 작아져야 되고 그러면 I와 J를 둘 다 포함하는 약간 조금 그 이제 뭐 정수에서 생각하면 아이디어 두 개를 뭐 더하고 아니면 그다음 아이디어 두 개를 곱하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식으로도 되지 않을까 사실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렇게 된다면 어떤 아이디어 간의 연산하고 또 해집합들의 교집합이나 여집합이 약간 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또 조금 더 이게 어떤 맥락적으로 조금 더 연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조금 그런 생각도 한 적은 있었어요. 저 그 약간 답을 얹자면 방금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거든요. 아이디어 간에 합이 있고 실제로 곱이 있어가지고 합집합과 교집합이 각각의 하나가 딱 대응이 돼요. 이게 그냥 저는 배워서 하는 거지만 그냥 보신 게 대단하네요. 와, 예, 그냥 정답으로서는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간 쪽에서 지금 교집합을 했다는 거의 맥락은 그 공간의 교집합이잖아요. 근데 함수 쪽에서는 그런 그 합집합 그 언어를 쓰기보다는 더하기 곱하기 또는 선형결합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집합을 본다는 것은 그 어떤 다항식들의 그 교집합을 본다는 것, 해집합의 그 교집합? 어쨌든 교집합을 본다는 것은 함수 쪽에서는 약간 선형결합 느낌으로 해주는 네,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네, 매칭이 네. 맞는 것 같아요. 예. 아이디얼의 그 연산 있잖아요. 그 앞에 뭔가 임의의 다항식 곱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G라는 다항식과 그 더해가지고 하는 게 아이디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저희가 그 해집합을 C2에서 이렇게 뭐 이 라인 포함하는 거 하나랑 이 라인 포함하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할 때 이걸 이제 동시에 갖는 한 번에 갖는 그러니까 곱한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첫 번째 라인을 포함하는 해집합의 어떤 집합을 제가 아이디얼 I라고 하고 만약에 또 다른 해집합을 갖는 그거로 또 다른 해집합을 갖는 부분집합을 아이디얼 J라고 할 때 그러면 이 두 가지 선이 한 번에 나타나지는 것은 I 곱하기 J인가요? I 곱하기 J라는 아이디어? 합집합 말씀하시는 건가요? 결국에는 아이디얼과 아이디얼의 합집합을 해서 만든 클로셋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이, 먼저 말했어. 그게 선형적이지 않으면 그게 커진다는 보장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 아까 말씀해 주세요. 전병준 선생님 말씀하신 방금 아이디얼이 만드는 그 제로 셋들의 합집합이 걔를 이제 만드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디얼의 곱인데 아이디얼의 곱이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i랑 j가 있으면은 i의 원소 하나 j의 원소 하나 곱한 다음에 얘네를 유한계를 더한 거를 ij의 원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히 이제 정합을 맞춰보면 정확히 유니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위해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딱 맞거든요. 네, 예, 뭐 그냥 수학적으로는 그냥 정답은 그렇습니다. 저 헷갈리는 게 이게 그러면은 연립 방정식을 F와 G의 연립 방정식을 풀었을 때 해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연립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F에 해도 되고 G에 해도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디어를 곱한다는 거는 F의 둘다 해이거나 G의 해이거나 이렇게로 들려가지고 두 둘 다 개가 다른. 만족이면 교집합이 맞지 않나요, 지금? 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네. 미니언의. 합이요. 네. 아, 아, 교집합은 아까 그 말씀드린 아이디어 간의 합으로 네, 돼요. 네네네. 곱으로 되는 거는 그러면 네, 네, 유니언의 네, 경우. 네, 네. 혹시 여기서 아이디얼이라는 그 기술, 수학적 기술은 그 다항식 쪽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그 공간 쪽에 해당하나요? 그 아, 아이디얼이라는 이 기술이요. 수학적 기술이요. 이거는 방식에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혹시 그 해집합에 있는 그 무언가는 수학적인 기술로 어떻게 나타내죠? 그건 C2의 정의역에서 이제 부분집합으로 보거나 혹은 아니면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의 클로셋으로 보거나 네, 그거는 그려지는데 그거를 수학적 기술로서 어떻게 이렇게 뭐 아, 집합으로 나타내든 혹시 제로셋의 정확한 기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맥스 아이디얼들의 모임 했을 때 그게 뭐냐라고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 아우르는 그 전체 그 셋은 뭐냐 했을 때 결국 그게 맥스 스펙이라는 단어 그 기술로 쓰더라고요. 그것처럼 해집합을 쓰는 그 전체 집합 기술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아이디어를 하도 많이 쓰니까 함수 쪽에 있는 건데 그 해집합 쪽에 그런 게 있는지.
죄송한데 질문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약간 다항식 뭐 두 개를 연립한다. 그 얘기를 좀 대수적 수상화를 거쳐서 아이디얼 언어를 쓰는 거잖아요. 다항식 두 개가 있다. 대신에 뭐 아이디얼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다항식이 있으면 그 다항식의 해집합이 있잖아요. 그리고 해집합은 어떤 공간 안에 있는 그 어떤 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해집합을 표현하는 어떤 집합. 그 언어가 있는지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아까 제 노트에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그냥 제로셋 정도로만 규정을 할 때는 요 표현은 괜찮으신가요? 아, 네네네. 네, 그거 딱 좋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아이디어를 만약 쓴다고 하면, 음, 그러니까 이거 알파라고 바꾸면, 어, x 알파를 이제 모으는데, 요거는 이제 p가 x 알파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죠. for p는 여기 다항식의 서브셋. 이런 식으로 기술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지금 제로셋이 지금 맥스 아이디얼 하나하나를 점으로써 네네. 보면서 저렇게 쓰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처음에 여기 그냥 제로셋 세팅에서는 음, GS를 이제 알파를 어디 정의역 제가 이걸 뭐라고 했었지? 그냥 대충 C라고 이걸 잡을게요. C의 부분 그러니까 CX 여기 수정하고 그러면 저희가 알파를 CX에서 모으는데 그러니까 제로셋을 모은다는 것은 이 그 어떤 폴리노미얼이 알파가 0이 되게 하는 그다음에 요거는 포를 알파는 S 그러니까 S라는 것은 여기 CX의 부분 집합들이니까 그러니까 다항식들 모은 거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바꾸면 혹시 CX가 아니라 C 아닌가요? 알파는 C 안에 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네. 알파에서 이제 C를 모으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거 다시 쓰면 알파를 C에서 모으는데 이제 이 말을 그냥 아이디어 용어로 바꾸면 P가 X-마이너스 알파에 속한다는 얘기인 거고 이거를 for를 P in S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게 이제 정변 선생님이 원하시던 그건가요?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알파는 그냥 맥시멀 아이디어를 모았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게 좀 헷갈리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막 계속 얘는 이걸 보는 것과 똑같고 얘는 또 저거랑 똑같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에 나중에 그 교수님이 얘기하시겠지만 막 그런 막 카테고리 이런 얘기를 하려는 그런 밑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계속 맥시멀 아이디어이 점이랑 똑같고 그다음에 뭐 이밸류에이션 맵이 또 뭐 뭐랑 똑같지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막 되게 많은 그런 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헷갈리는 게 정상이 아닌가. 그냥 그 해집합 그러니까 그 C에서 C 그 C2에서 해집합은 자리스키 위상의 언어로 추상화돼 있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술하기 위해서 자리스키 위상이 추가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 그리고 그 F 곱하기 G 들의 연립방정식은 결국 F 아닌가요? 그 해집합 상에서의 그 C2 안에서는 똑같은 걸 나타낼 것 같고요. 아, 그리고 그 연산이나 그런 구조를 위해서 그런 게 추가돼 있는. 네,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림은 똑같은데 이제 그걸로 이제 클로셋이 되고 인터섹션이 되고 유니온이 되고 이 위상적인 걸 하기 위해서 부분집합이라는 혹은 음, 음. 그거를 도입한 거 같고 근데 그림상에서는 이제 그게
같은 걸 나타내는데 결국엔 인터섹션 유니온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할 타임을 놓치긴 했었는데 그 유니온이 왜 그 함수들의 곱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계산해보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x-1, x-2, x-1, x-3 그냥 여기 f랑 여기 g 두 개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얘네들 해집합은 각각 1, 2와 1, 3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그 해를 합집합한다는 것은 얘네 유니온 해가지고 1, 2, 3인데 얘를 해집합으로 가는 다항식이 뭐냐고 하면 얘네 두 개 뭐 곱해야겠죠. x-1 해주고 x-2, x-3 하면 정확히 곱하는 것 자체가 유니온 해집합으로서 유니온으로 실제 계산으로서도 이건 볼 수 있는 편이고 그래서 그냥 아까 잠깐 얘기하려다가 좀 놓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근데 저기 예시를 보니까 이게 중첩근이 발생하면서 사실 유일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파워승만큼의 자유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 대응하는 거는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하는데 그게 유일하냐의 문제는 했을 때는 그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가 레디컬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네. 나는 맥락을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저희 그 최소 공배수 그냥 생각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네. 네, 최소 공배수가 딱 일단 정확한 네네. 1대1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애초에 집합 생각할 때 1, 2라고 해서 1이 두 개는 건 아니고 같은 1로 취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집합 됐을 때 약간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도 해요. 그 혹시 아까 그 자리스키 이상 이야기할 때 그 이재철 선생님께서 애초에 다항식들의 연립방 정식의 집합에 관심이 있다고 있는 거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갑자기 그거 왜 생각하는지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하던 맥락은 그냥 다항식 하나, 임의의 다항식 하나를 보는 맥락이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토폴로지의 공리를 만족하기 위해서 임의로 연립방 정식을 생각한다는 그런 맥락은 알겠는데 그거 자체가 왜 우리 관심사이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난해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김수진 선생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의 제로셋으로만 뭔가 토포로지를 만드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밖에 있나요? 네, 저희가 처음에 뭐 근해 공식 얘기하면서 했던 맥락으로는 그게 맞지 않나 생각이 음. 듭니다. 전 근데 그 이게 말씀하세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것도 또시 레디컬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F의 근이라는 거는 사실 F의만의 근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뭐 F에다 앞에 아까 그 정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GF를 붙인 거의 근일 수도 있고, 뭐 F 제곱의 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그 가능한 조합들에서 뭔가 딱 맥시멀하게 딱 수학적으로 가두고 싶은 게 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보다는 뭔가 이 아이디어를 생각한 이거 F1, F2로 만들어지는 아이디어 전체에서 영이 되는 이런 걸 생각하는 개념이 아마 자연스럽지 않을까 의견을 남겨봅니다. 네. 아, 그리고 저희 그리고 C2에서 생각하기 어려우면 C에서 먼저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한정석 선생님께서 C에서 자리스키 토폴로지 생각하는 거 준비해 오셨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아, 저는 원래는 C2 생각했거든요. 근데 왜냐면 C는 해집합이 코파이나이시라서 유한계라서 선 위에다가 점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유니온이랑 인터섹션 보는 게 좀 힘든데 C2면은 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유니온 인터섹션 보는 게 좀 더 편하다고 생각해서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승민 선생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저희가 그냥 근 기준으로 봤을 때 1을 근으로 갖는 다항식을 여기는 모두가 유일하게 생각을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여기는 모두가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만 그거를 x-1이라는 아이디어로는 하나로서 묶어줄 수는 있겠죠. 저도 혹시 생각해 봤을 때 그 방정식
그러니까 어떤 특정 방정식의 근을 관찰하고 싶은 게 사실은 그 근의 공식의 이야기인데, 왜 이 근을 갖는 방정식들의 모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그냥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저희가 그 이미 어떤 대칭성을 갖는, 그러니까 근의 공식으로 만들 수 있는 근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이러한 균을 가질 수 있는 방정식은 과연 얼마나 될까? 있기는 한 걸까? 아니면 무한 게 아닐까?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그냥 방정식의 모임 생각하는 게 좀 더 그러니까 어떤 대칭 근의 공식을 이루는 근이 있는데 이거를 만족하는 방정식이 있을까 하면은 모임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 갑자기 든 생각은 어떤 특정 다항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의 근은 뭘까? 그리고 그 근은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 어떤 특정 뭐 3의 루트 2가 있다고 해볼까요? 뭐 루트 2는 무엇인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뭐 루트 2는 어떤 특정 다항식의 해다 이렇게 보고 싶은 건데 일단 하나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루트 2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방정식의 한 근으로서 그 수를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그 수라는 존재를. 그리고 실제로 일단 C라는 거는 매우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algebraically closed 하기 때문에 다 항상 닫혀 있고 해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개수들이 그 복소수여도 해가 그 복소수 안에 들어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기 전에 만약에 그 해가 밖에 있다고 했을 때는 그 해를 어떻게 방정식으로 기술할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일단 근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도 되게 좋은 그 방향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특정 값을 한다고 해서 그 값에 대한 방정식을 알아내기가 실제로 되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래도 뭔가 해볼 수 있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방정식들을 좀 여러 개 모아서 작업을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지용해 선생님이랑 전병주 선생님이랑 말씀하실 때 레디컬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뭐 유일성?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가 근의 유일성 말씀하셨던 건가요? 혹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근의 유일성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1을 근으로 갖는 다항식이다라고 했을 때, 아니 1과 2와 3을 근으로 갖는 다항식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3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2 그러니까 이 중첩도의 자유도만큼은 그 다항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유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만 근으로 가는 방정식은 n승만 아무거나 바꿔줘도 상관없으니까 그게 자연수 개수만큼 그렇게 방정식이 존재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진짜 뜬금없이 생각이 든 건데요. 어, x-알파의 2분의 1승은 다항식이 아닌 거죠. 근데 그게,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거죠. 그거 막 어떤 그 반경 안에서는 무한한 테일러 수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이제 그 다항식의 한계죠, 약간. 그래서 우리가 막 로컬라이즈해서 유의함수 만들고 이러는 이유가 걔네까지 뭔가 이게 주변을 싹 모아서 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저는 느낌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네, 기본적으로 다항식 정의 자체는 그 디그리가 자연수 정도로만 저희 다루기는 하죠. 좀 뜬금없긴 한데 그 다항식, 방정식, 함수 이렇게 용어 그냥 혼용해서 쓰는 거는 그냥 그러기로 하는 건가요, 대학에서는? 그 질문 어떤 용어 말씀하신 거죠? 저희 이거 공부하면서 계속 다항식이랑 방정식의 근, 다항식의 근 이렇게 용어 그냥 혼용해서 쓰잖아요. 이거는 그냥 문제 없는 건가요? 아니면 구분해서 써야 될 때가 있고 그냥 혼용해서 써도 되는 때가 있는 건지 음, 수업에서 언제 한번 교수님께서 다르다 이렇게 지적하신 적이 있었는데 한정선 선생님께 이렇게 질문하실 때 우리가 하는 게 목적이 뭐였냐?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셨을 때 뭔가 틀렸다고 하시고
다항식의 근이라고 대답하시길 기다리셨는데, 왜 그럼 무엇을 위해 구분해야 되고, 어떻게 그 용어들을 구분해서 써야 되는지. 정말 아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예 다르죠. 방정식은 일단 그 흔히 막 미분 방정식도 방정식이고요. 걔는 당연히 다항식은 아니죠, 여러모로. 그래서 다항식이 이제 방정식 뒤에 는 0을 붙이면 이게 방정식이 다항 방정식 같은 게 되는 거고 방정식 자체는 이제 훨씬 더 큰 개념이죠. 이거를 막 그러니까 뭐 이루어져 있는 그 구성 성분들이 X 같은 어떤 그 뭐라고 하죠? 미정 그 인디터미널 같은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막 진짜 잘 저희가 모르는 막 벡터 공간의 차원들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쵸 아예 다른 얘기니까 교수님이 약간 그때 화를 내셨던 것도 기억나는데 그게 맞는 반응이지 않나 싶어요. 네. 근데 저는 이건 그냥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맥락의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특정 주제마다. 구분해야 할 때는 구분해서 쓰지만, 여기선 굳이 다항식과, 여기서 말하는 방정식은 다항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고, 항상. 어, 그리고 함수를 얘기할 때는 함수는 좀 더 일반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테일러식도 함수니까요. 근데 여기서 다항식과 방정식은 크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방정식의 해, 뭐 다항식의 제로셋 이렇게 다 호환해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다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이제 방정식이란 얘기는 다 이제 다항 방정식을 하는 거고, 그 다항 방정식 중에서도, 다항식은 0. 예를 들어, 다항식은 뭐 7 이런 거 고려 안 하잖아요. 다항식은 0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정식으로서 그거의 집합, 그러한 방정식의 해집합을 제로셋 혹은 영집합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어차피 는 0에 대한 해집합만을 생각하는 거니까 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나요, 보통? 보통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어, 해집합이 아니라 그냥 방식의 해집합 이렇게 그냥 퉁쳐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호모지니어스 들으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호모지니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호모지니어스가 되려면 모든 각각의 항의 차수가 똑같아야 되는 게 호모지니어스가 아니었나. 예를 들어서 2차식이다 하면 x제곱, xy, y제곱 이런 게 호모지니어스로 쓰지 않았나 네, 싶거든요. 제가 알고 쓴 건 아닙니다. 그냥 는 0 뭔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약간 씹으려본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호모지니어스 이거 언급한 거 그냥 빼주시고, 는 0인 방정식으로 생각해 주세요. 호모지니어스가 그 두 가지 맥락에서 쓰였는데, 선형대수에서는 는 0인 걸로 쓰이고, 위상대수에게서는 편편한 전병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맥락으로 쓰였던 걸로, 저는 그 두 가지 맥락에서 다르게 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말한 거는 그 미분 방정식 할 때, 는 0을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의미에서 쓴 거긴 한데, 여기서 미분 방정식은 아니니까, 네, 잘못 쓴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된 거지. 이제 폴리노미얼의 제로셋이라고 하면 뭐 그냥 그렇게 듣겠지만 이퀘이션의 제로셋이라고 하면 저게 뭐지 이렇게 혼동하는 듯한 그러니까 그 정도 혼동이 아니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른 건 맞긴 하죠. 어쨌든 다른 건 맞고 다만 저희가 방정식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다항식이라는 특정 구조를 링의 관점에서 저희가 계속 보고 있다고 말은 할 수 있겠죠. 그 호모지니어스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선형 대수에서 썼던 호모지니어스 식과 그 미분 방정식 잘 모르지만 거기서 쓰는 호모지니어스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형 대수에서 호모지니어스라고 함은 뭐, 뭐 4 곱하기 4 행렬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변수가 x, y, g, w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는 0이잖아요. 즉, 뭐 1차식들의 식인 거죠. 이때는. 1차식들로서 호모지니어스 한 것이죠. 왜냐면 상수함은 0이니까요. 그리고 다 1차 항들은 다 사 있잖아요. 하나씩. 다만 그 변수가 다 다를 뿐.
네, 다른 선생님들도 좀 나눠주실 질문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강진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래도 저희끼리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뭐 어떻게 맥락상으로 통합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정말 뭐 수업을 한다거나 강의를 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쓰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도 공부하면서 그래도 참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그것도 괜찮을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예요? 아, 그 용어에 대해서요. 용어에 대해서 이제 마구 좀 남용하는 거에 남용하지 말고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세하게 좀 쓰려고 노력하는 거. 네. 네, 너무 약간 새는 느낌이긴 한데, 이 얘기가. 동차 연립 방정식이냐, 뭐, 동차 미분 방정식이냐, 이렇게 무슨 방정식인지, 무슨 동차 방정식인지 얘기하면 그냥 되는 문제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했던 얘기가, 그래서, 그, 결국에는, 음, 아, 그, 만약에, 만약에 어떤 함수 f라는 게 있고, 걔가 이제 C2에서 C로 가는 함수라고 할 때, C2에서 C로 가는 함수라고 할 때, 어, 그것의 해집합은, 어, 어떤 방식의 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정의역이 C2인데, 그거를 위상의 관점으로 다시 끌고 와서 1대1 대응이 되는 맥시멀 아이디얼의 모임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공역은, 어, CXY 쿼션트 맥시멀 아이디어의 디스조인트 유니온인가요? 여기서도.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 생각을 할 때, 잠시만요. 이거 너무 복잡한데.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가환환 R에 대해서, 어, R 쿼션트 M으로 가는 함수를 생각할 때, 뭐라 그러죠? 캐노니컬 호모몰피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R에서 R 쿼션트 M으로 가는 링 호모몰피즘을 생각할 때, 그러면,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 0은, 거기에서의 클로셋은, 그러니까 R에서 R 쿼션트 M으로 가는 호모몰피즘의 클로즈 셋은 맥시멀 아이디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R에서 R 쿼션트 M으로 가는 링 호모몰피즘에서 저희가 나중에 맥시멀 아이디얼과 맥시멀 아이디얼의 대응 관계를 생각해가지고 R 쿼션트 M에서의 R 쿼션트 M에서의 맥시멀 아이디얼이 R에서 M을 포함하는 맥시멀 아이디얼로, 이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뭐, 약간 뭐 일반적인 가환환에 대해서도 C에서 하던 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 말로 설명해보니까 이게 네, 자, 제대로 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좀 봐야겠습니다. 혹시 F의 공역은 정합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였나요? 공역 너무 복잡해서 잘 못 들었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정합으로 확인하는 건지 아니면 이건 직관으로 설명을 해주셨던 건지 이건 강의 들으면서도 제가 강의를 이 부분은 못 들었던 건지 아니면 이해를 못 했던 건지 제 머리와 마음에 잘 안 남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들어본 걸로 족하고, 공역 쪽에서 왜 코프로덕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죠? 그거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추상적인 거 있잖아요. 추상적인 카테고리 쪽을 알아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한 용어가 좀 쓰셨던 것 같아요. 무언가에, 뭐, 쉬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너무 좀 높은 단계의 어떤 개념도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왜 코프로덕트를 쓰는지는 그때 김도경 박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얘기 정도로 좀 충분한 것 같고, 아직 충분한 설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용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그 F가 정의역이 맥스 아이디어이고 공역이 뭐 이상 코프로덕트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그 함수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러면 그냥 함수 아무거나 잡아보시고 뭐 2차든 3차든 제가 뭐 지난번에 지정했던 노트처럼 그렇게 한번 적어보시는 게 실제 그러니까 알파를 고른 거랑 그 쿼션 테스트 때 실제 그 F의 모습을 보는 거 그렇게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와닿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함수 진짜 아무거나 잡아도 되거든요. 진짜 쉬운 거 잡아도 되고 그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역시 좋은 제안 같습니다. C 크래켓 박스 X, Y 그다음 코션트 그다음 코프로덕트 그다음 뭐였죠? 코프로덕트 맥스 아이디어인가요? 그, 혹시 제가 말씀해 주신 거를 여쭤봐요. 네네네. 제가 이거 좀 말씀을 좀 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잘못 꺼낸 것 같긴 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 C 오브 XY에서 C 오브 XY를 맥시멀 아이디어로 쿼션트 한 것의 디스조인트 유니온을 말씀드린 건데, 그, 혹시 이해하셨나요? 아, C 오브 XY를 맥시멀 아이디어로 코션트한 거에 디스조인트 유니언이요? 예, 근데 그거를 아, 말씀드린 건데, 근데 그거는 저희가 다룬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스조인트 유니온을 다룬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C에서 C 오브 XY 쿼션트 특정 맥시멀 아이디얼 이거 하나는 이제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 디스조인트 유니온을 해놓고서 그거는 안 봤던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단어가 좀 생각났는데, 아마 코호몰로지의 섹션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 공역 쪽을 얘기하실 때, 부연 설명하실 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이해할 단계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왜 이게 디스조인트 유니언인가에 대한 그 답변을 아마 저번에 제가 그 유현수님이 답변 주신 게 그 G 같은 것만 봐도 이제 코션트 하면은 맥시멀 아이디어들이 다 다르게 생겨가지고 필드가 막 달라지잖아요. PG 뭐 QG 이런 것 때문에 오더가 P인 필드, 오더가 Q인 필드 막 이렇게 막 달라지니까 네 그래서 아마 솔직히 뭐 매끄럽지는 않은데 그리고 또 뭐 아마 이유는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아까 그 용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의 알파를 잃을 수 없잖아요. 그 어떤 알파를 넣었는지를 저희가 약간 기억을 해야 돼서 그래서 각각의 정보를 죽이지 않는 선에서 이제 얘네를 뭉치려면 그게 정확히 이제 디스조인트 유니언이 되는 너무 너무 수학적이지 않은 답변이긴 한데 그냥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지 않나. 네. 그게 링의 원소를 함수로 보겠다는 관점 때문이 정확히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함수가 집합론적으로는 그 순서 사운드를 모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C 오브 X에서 F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고 생각을 해보면 이밸류에이션 맵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복수수 알파마다 다 정의가 되잖아요. 이밸류에이션 맵은. 그 이밸류에이션 매핑으로 오히려 F를 정의한다고 생각해보면 그 파이 알파가 F를 어디로 쏴주는지를 보고 그걸 가져와서 뭐 알파 콤마 F 알파 이런 식으로 다 모으면은 만약에 F 알파랑 F 베타가 같은 값을 가진다고 해도 다르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정확히 디스조인트 유니언의
제 생각에는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약간 거꾸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저희가 프레임워크가 정제 링 원소 하나 뽑고 걔네를 함수로 보고 어떤 정의의 공유도 보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봐도 되지만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공간에서 함수들을 모아줘요. 근데 함수를 모아줬더니 걔네가 네 링이 된대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만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다 보니까 거꾸로 가는 프레임워크로서 현재 보고 있지 않을까. 네, 그, 그, 저 짧게 말씀. 제가 아까 그 얘기했던 건 이건 것 같아요. 만약에 임의에 가항한 R을 생각해요. 거기에 원소를 스몰 r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그 스몰 r이라는 것을 함수로 본다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맥시멀 아이디얼들의 모임에서 맥시멀 아이디얼들의 모임에서 R 쿼션트 M의 디스조인트 유니로 가는 건데, 그쵸? R 쿼션트 M의 디스조인트 유니로 가는 건데, 그쵸? 그러면은 거기에서의 이제 어,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의 제로셋은 뭐냐? 그 원소 R이라는 것도 함수면은 제로셋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제로셋이 뭐냐라고 하면은, 어, 그 R 쿼션트 M이라는 것의 그 M마다 각각의 M이 디스조인트 유니온이 돼 있잖아요. 그 M들이 다 원소 R을 포함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그 맥시멀 아이디얼들이 정의역에서 모이겠죠. 그러면은 R을 포함하는 맥시멀 아이디얼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클로셋이 됩니다.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방금 이제 그 말씀하신 딱 그게 저는 와닿았던 게, 그러니까 제로셋 얘기를 안 한 거잖아요, 방금. 그냥 포함의 얘기만으로 그냥 뭔가 그런 얘기를 한 거니까. 예, 네네. 그리고 아까 김수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러니까 딱 그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사실 비슷한 얘기긴 한데, 그 벡터장 같은 거 그릴 때 점을 기억해야 하잖아요. 점마다 벡터를 막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알파를 기억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더 추가로 정보를 이제 마킹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네. 오늘 아마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오늘 좀 뭐가 해결되셨고 또 어떤 질문 있으신지 좀 돌아가면서 좀 얘기 좀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꺼내면서 뭔가 제가 궁금했던 점이 말하면서 스스로 해결된 점도 좋았던 게 좀 오늘의 얻어간 부분에 작은 거고요. 그 외에 선생님들에게 들으면서 너무 새롭게 뭔가 얻어가는 것도 많았고 생각이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얻어갈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네,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는 그 사실 미니멀 폴리노미얼 저번 주에 구해보고 싶어서, 근데 저번 주엔 제가 아팠어가지고 아예 못했는데, 저는 이거를 좀 선형 대수 쪽에서 해가지고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구해보고 미니멀 폴리노미얼 구해보고 좀 나중에는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종이 뽑아서 이거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길거리에서. 네.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C 제곱이 됐을 때 함수 모양을 그 심지어 함수 모양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는데 XY의 해집합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도 4점 안에서지만 공면이 되니까 조금은 상상이 가는 것 같아서 뭐랄까 이런 식으로 다룰 수 있구나 하는 게 즐거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좀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한 주제에 대해서 이만큼 생각할 수 있었다면 이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게 되니까 뭔가 이만큼 더 풍성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저번에 그 메인 스터디에서 그 프라임 아이디얼 얘기가 나와가지고 맥시멀 아이디어 한번 다시 얘기한다면 프라임 아이디어 얘기
해볼 생각은 있었는데 뭐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뭐 기회는 언제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맥시멀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어떤 제로셋이라 어떤 자리스키 위상, 어떤 이별수 매핑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주제 이외에 어떤 다른 궁금한 것도 있으면 저희 스터디에서 그 충분히 다 다룰 수 있으니까 약간 애매한 포인트들 계신 선생님들은 진짜 아무 얘기도 좋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거 자주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또, 네, 네. 저도 한 말씀 남겨보면은,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 C 오브 X, C 오브 XY의 이야기에서 일반적인 가상환으로 넘어가는 얘기, 그리고 거기에서 뭐, 퍼센트가 클로즈되고 로컬라이제이션이 오픈이고, 그거를 다시 C 오브 X랑 C 오브 XY에서 관찰하는 거를 좀 다음 주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오늘 확실히 느낀 게 그 정석쌤이랑 그 강재현 선생님이랑 두 분이 갑자기 생각난 건데라는 말을 하시고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뭔가 말 꺼내는 게 편해지신 게 아닌가. 생각 안 하고 이제 그냥 바로 그냥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탱커의 역할이 되지 않았나 이제 다 같이. 점점 뭔가 편해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 좀 네, 좋았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한 힌트를 굉장히 많이 얻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또 없으시면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소하기 아름다운 서비스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